내가 좀 정신이 좀 가사가 원래는 다르다. 풀려가지고 어제 다 했어.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ESC 2주차 방학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드려야 되는 공지는 특별히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협업을 결정한 타 동아리에서 이거를 좀 소개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관련된 부분 조금만 얘기를 하고 바로 세션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고대 협동 창업 동아리인 인사이더스랑 협업을 맺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해당 동아리에서 구축한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우선 사실 지금까지는 뭔가 공지 같은 것들은 다 카카오톡으로 드리고 또 활동은 노션 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고 출석 체크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하고 또 동시에 홍보는 인스타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플랫폼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당 동아리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어플의 인터페이스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기업들도 저희 동아리의 정보를 좀 정보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인근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스터디 카페랑 제휴를 체결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동아리원이 다 참석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제휴를 맺은 동아리에 최소 3명 인원만 구성을 해서 해당 식당이나 카페, 스터디 카페를 방문을 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현재 연고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동아리의 협업 제안을 이제 보내주셨고 이렇게 많은 동아리들이 체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좀 회원 관리 같은 것도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편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희도 뭐 매주 디프리도 있고 또 아무래도 스터디 카페 같은 것도 많이 빌리다 보니까 제휴 혜택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이번 학기에는 진행되지 않겠지만 산학협력과 같은 그런 좀 저희가 안 해본 활동들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편하게 낮춰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아닐까 싶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사용을 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네, 사실 오늘 원래 소개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좀 빠르게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한 안내가 들어오고 또 어플리케이션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정규 세션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니까 학기 중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그때쯤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재차 공지를 드릴 거고, 해당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 홍보를 부탁을 하셔서 그건 제가 잡담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협업을 맺기로 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부서별 공지사항은 따로 없고요. 바로 세션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발표자분께서는 나와주셔서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and its application을 맡게 되었고, 바로 인트로덕션부터 하면 이제 왜 SVD, 수익값 분해를 배우는가에 대해서 책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대용량 디지털 자료를 압축하여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저장 및 전송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 고양이가 저희 정석훈 학회원분의 고양이인데, 이런 고양이 이미지가 엄청 그러니까 대용량 디지털 자료라고 했을 때 이 고양이 이미지에서 좀 중복되는 정보나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원래 이 고양이 이미지를 상당히 근사적으로 잘 반영하면서 차원 축소를 통해서 좀 더 용량을 덜 차지하는 이미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저번 주 세션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이제 AX는 B 형태의 이제 선형계의 문제를 풀 때 이제 행렬 A가 1컨디션드 또는 이제 랭크 디피션스로 인해서 아주 약간의 펄터베이션만으로도 솔루션은 매우 크게 변하는 이제 언스테이블 솔루션이 얻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또 언급했다시피 이거를 SVD를 통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중복되는 정보를 제거한다면 좀 더 이제 스테이블한 또 다른 표현으로 레스 센서티브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부 발제 때는 크게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SVD를 통해서 차원 축소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것이고, 그리고 2부 발제 때는 SVD의 추가적인 프로퍼티들과 두 번째 이유와 더불어서 좀 더 어플리케이션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풀 SVD 중에서 살펴보면 이제 랭크가 K인 n by n 행렬 A에 대해서 이제 A는 U 시그마 트랜스포즈 형태로 행렬 A를 분해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다들 익숙하셔서 다들 잘 아실 테지만 좀 주요한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면, 이제 A가 n by n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U는 n by m, 그리고 시그마는 n by n, 이제 V의 트랜스포즈는 n by n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U와 V는 각각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되고, 이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이제 흔히 저희가 아는 직교 행렬을 이제 극소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그냥 유니터리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세션에서는 그냥 직교 행렬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그마는 이제 싱귤러 밸류들을 주 대각선분으로 가지고 나머지 원소는 0인 행렬입니다.
주 대각 성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른쪽 그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때 주 대각 성분인 K의 싱귤러 밸류들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K의 싱귤러 밸류에 대응하는 이제 U1부터 UK를 이제 레프트 싱귤러 벡터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V1부터 VK는 라이트 싱귤러 벡터다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V의 트랜스포즈를 이제 반대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이제 AV는 U 시그마가 성립하니까 이걸 이제 성분별로 분해하게 되면 이제 AVJ는 시그마 J, UJ가 성립한다 라는 것도 이제 뒤에 나오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예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이거 저희 응통 1학년 선대 시간에 배우는 예제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를 취하면 이제 이 결과가 나오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배웠던 아이겐 밸류 그대로 구하게 되면은 이제 람다 1은 3이 되고 람다 2는 1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싱귤러 밸류들은 크기 순으로 배열되어야 하니까 이제 시그마 1은 3의 루트를 씌운 루트 3이 될 것이고 시그마 2는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V1과 V2는 뭐냐면 이제 이 행렬의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를 정규화한 거다, 노멀라이징 한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AVJ는 시그마 J, UJ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이제 그냥 이 식에 UJ는 시그마 J분의 1의 AVJ를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U1과 U2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다시피 이제 여기에서 A가 3by 2고 3by 3, 3by 2, 2by 2인데 그러면 이제 V의 트랜스포즈는 두 개 구했으니까 완성했고, 이제 시그마도 두 개의 싱귤러 밸류를 구해서 쓰겠습니다. 이거는 트랜스포즈 취해줘야 되니까 두 번째 단계까지 수행하면 이만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U1과 U2는 구했고, 이제 U3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어서 보면은 이제 U는 3by 3짜리 유니터리 행렬이므로 이제 한 개의 베이시스를 임의적으로 저희가 추가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U는 직교 서로 그 벡터들이 다 직교해야 되므로 이제 U1과 U2에 대해서 올코노멀한 벡터를 추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U1, U2 벡터랑 같은 성분이고, 그래서 다음 방정식을 풀어서 벡터 X를 구해주게 되면 이 U3의 방향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거를 노멀라이징 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U3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결과는 아래와 같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또 따라가 보시면서 하면 금방 기억나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풀 SVD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봤는데, 먼저 행렬 A는 이제 K개의 싱귤러 밸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랭크가 K라고 처음에 언급했으므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 발제 때 한 번 더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K개의 싱귤러 밸류에 대응하는 U1과 UK, 그리고 V1부터 VK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U3를 구했던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U는 n by m, 그리고 이제 위에 트랜스포즈는 n by n인 유니터리 매트릭스이므로 나머지 이저 벡터들을 저희는 확장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은 나오는데 이 나머지 UK 플러스 1부터 UM,
그리고 V의 VK 플러스 1부터 V에는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U에는 총 n-k개, V에는 n-k개만큼의 임의적으로 이제 orthonormal한 컬럼스를 추가해줘야 U와 V를 이제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의 주대각성분 이외의 부분들은 모두 영어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당연한 그냥 지금까지 설명한 걸 한 번 더 정리해봤는데 이제 U1부터 UM은 U1부터 UK 벡터로부터 M 차원의 공간의 정규 직교 기저로 확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V1부터 V에는 V1부터 VK로부터 N 차원의 정규 직격 기저로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살펴보고 가면 좋은 게, 그럼 이제 이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만큼은 다 0으로 구성된 뭐 컬럼이라든지 로우니까 이제 이게 이 부분들이랑 곱해지게 되면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략해보자 라는 게 이제 reduced SVD입니다. 그래서 이제 full SVD의 실태부터 간단히 펼쳐보게 되면 이제 m이 n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제 행의 개수가 더 많을 때는 이렇게 길다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반대로 n이 n보다 크게 되면 이제 컬럼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근데 이제 reduced SV는 이제 이만큼이 다 0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때 이 n-k만큼의 부분들이 다 날아가게 되고 이제 U는 U, 시그마, U 트랜스포즈에서 이거를 K by K로 만든 거잖아요. 0인 부분은 다 날렸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U는 N by K, 그리고 V의 트랜스포즈는 최종적으로 N by N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의 SVD를 reduced SVD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SVD를 통해서 어떻게 차원 축소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다뤄볼 건데, 먼저 여기서는 좀 기하학적으로 좀 싱귤러 디컴포지션을 이해해보고자 먼저 넣었습니다. 이제 이 행렬을 A라고 했을 때 이제 A는 3by 2짜리 행렬이 되니까 3by 3, 3by 2, 2by 2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먼저 특이값 분해를 미리 해왔고요. 이제 단순히 그냥 이 부분에 그러니까 행렬 A에만 집중한다면 이 행렬 A는 이 단위원의 벡터들에 대해서 선형 변화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원의 벡터들은 이제 A에 의해서 이렇게 바로 이만큼의 그러니까 이 단위원의 벡터들은 행렬 A에 의해서 이런 3차원 공간의 하이퍼 엘립스로 매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하이퍼 엘립스는 그냥 차원인데 그냥 고차원에서의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행렬 A를 SVD 형태, 그러니까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이러한 매핑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페이지의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양변에 그냥 2x2짜리 항대행렬 그러니까 이렇게 양변에 2x2짜리 항대행렬을 곱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냐면 그냥 곱하면 A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예로 주는 게 제일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이 항등 행렬에서 첫 번째 컬럼은 이제 이 빨간색 벡터에 대응이 되고 1,0이니까 그리고 파란색 벡터는 0,1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순서대로 차례차례대로 한번 가보면은 이제 이 빨간색 벡터와 파란색 벡터의 V의 트랜스포즈를 곱하게 되면 이제 로테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V의 트랜스포즈는 유니터리 행렬이니까 이제 벡터 놈의 크기는 이제 1로 계속 보존을 하면서 로테이션 시키는 역할만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를 곱하면은 시그마는 이제 유니터리 행렬이 아니니까 이렇게 V의 트랜스포즈에 의해서 로테이션된 빨간색, 파란색 벡터를 확장한 익스텐션 역할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유니터리 행렬 U를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3차원 공간으로 매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서 빨간색 벡터가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고 콤마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과정을 이제 SV를 통해서 로테이션, 익스텐션, 로테이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이퍼 엘립스로 매핑된다. 라는 것을 일단 여기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알아두면 좋은 게 이 단위원을 익스텐션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행렬에 의해서 익스텐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1을 이제 이 부분을 최대로 늘리면 4가 되고 이제 이 부분을 최대로 늘리면 이제 루트 2분의 1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로테이션 시킨 게 하이퍼 엘립스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장축의 길이는 시그마 1가 4이고 이 단축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시그마 1과 이만큼의 시그마 1, 이만큼의 시그마 2에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V제는 시그마 J, U, J 관계에 의해서 그냥 이제 이 벡터는 최종적으로 UJ를 나타내게 되고, U1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시그마 2에 대응하는 U2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차원이 어떻게 축소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차원을 축소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앞에서 빨간색 벡터와 파란색 벡터는 이제 3차원상의 공간에 존재하니까 이제 이거를 2차원 이하의 공간으로 축소를 해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되겠죠. 근데 이때 축소를 하는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 벡터가 가진 정보들을, 그러니까 성분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그러니까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거를 잘 요약해주는 벡터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방향은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벡터를 평균한 이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빨간색 벡터와 파란색 벡터를 평균해보면 2, 0,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2, 0, 마이너스 2를 정교하게 되면 이게 되고 이것은 결국 U1 벡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A가 가진 정보들을 이제 이 U의 열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A의 정보를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U1 벡터는 싱귤러 밸류가 가장 큰 4에 대응하는 레프트 싱귤러 벡터이라는 것에 주목하면은 최종적으로 데이터의 피처의 수를 줄이고 싶다면 또는 중복되는 정보를 제거하고 싶다면 싱귤러 밸류가 가장 큰 4에 대응하는 U1으로 프로젝션을 해야 이제 이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해야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이제 싱귤러 밸류가 가장 큰 4와 그에 대응되는 U1, V1 벡터를 이용해서 행렬 A를 이제 압축한 결과를 직접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이렇게 퍼져 있던 벡터는 U1 방향으로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 이걸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합쳐지는 방향은 U1 방향이다. 최종적으로 이 3차원 공간의 빨간색 벡터와 파란색 벡터가 이 2차원 공간으로 축소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확장하는 게 이제 로우 랭크 어프로시메이션인데 이제 방금 전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싱귤러 밸류 2개를 가지는 행렬을 싱귤러 밸류 하나를 이용해서 압축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었는데 이 로우 랭크 어프로시메이션은 이제 K개의 싱귤러 밸류를 가지는 행렬을 이제 K보다 작은 뭐 2개의 싱귤러 밸류만을 이용해서 행렬 A를 분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 이제 이거와 관련된 정리 2개가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먼저 이거를 보기 전에 이제 위에 이 리듀스된 형태의 SVD를 풀어서 작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A를 이제 K개의 싱귤러 밸류들을 이용해서 대응되는 벡터들의 곱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히어럼부터 보면은 이제 K보다 작은 어떤 무게, 그러니까 곧 싱귤러 밸류 K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무게만을 이용한 행렬을 이제 A2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형태를 그냥 그대로 따와서 이거를 1부터 6까지만 이용하겠다. 그래서 이 싱귤러 밸류 2개만을 이용해서 행렬 A를 근사한 A2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A와 A2의 차이의 투놈은 시그마 누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정리는 A와 A2의 차이의 프로비니어스 놈을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K-N개의 싱귤러 밸류들을 모두 제곱하고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값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정리 2개는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먼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저희가 앞에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할 때 K개의 싱귤러 밸류를 지금 내림차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이 시그마 누 플러스 1을 저희가 특정 기준을 잡아서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싱귤러 밸류가 0.01 이하인 싱귤러 밸류들은 모두 0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는 말과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그 특정값 이상인 2개만의 싱귤러 밸류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저희는 이제 시그마 누 플러스 1을 상당히 작게 만들 수 있고, 이는 곧 원래의 행렬 A와 이를 근사한 A2의 놈의 차이가 상당히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는 모든 싱귤러 밸류들을 쓰지 않고도 이제 이 위에 두 정리, 로우 랭크 어프로시메이션을 통해서 행렬 A를 충분히 근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희 또 운통 1학년 서명대에서 교재에 있는 예시를 한번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원숭이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원숭이 이미지가 1000×1000이고 이제 랭크가 200인 원숭이 이미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본 이미지를 가장 정확하게 저장하는 방법은 이 1000 바이 1000,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 개니까 이 100만 개의 각각의 성분을 이제 모두 저장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개의 성분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저장 공간을 한 개라고 하면 이제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게 되면 총 1000 곱하기 1000, 100만 개의 정보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이 원숭이 이미지를 정확하게 저장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저장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reduced SV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랭크가 200이라고 했으니까 이 U는 1000 바이 200이 되겠고 그리고 시그마는 이제 200개의 싱글러 밸류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값 분해를 통해서 리듀스된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이 U에서는 1000 곱하기 200개, 그리고 V의 트랜스포드에서는 200 곱하기 1000개, 그리고 이제 시그마는 200개의 싱글러 밸류들만 가지니까 최종적으로 총 필요한 저장 공간의 개수는 이걸 3개를 더한 이제 4200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60% 정도의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이값이 작은 부분들은 내가 이제 0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로우 랭크 어프록시메이션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R개의 싱귤러 밸류들만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싱귤러 밸류들 R개가 있고 U는 그럼 N by R 그리고 V의 트랜스포즈는 R by N이 되니까 이 예제에 직접 대입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위에는 이제 R이 4일 때, 10일 때, 20일 때, 50일 때, 128일 때 각각 저장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200개의 싱귤러 밸류들을 모두 쓰지 않고도 이제 원본 원숭이 이미지를 상당히 잘 반영하는, 잘 근사하는 이미지를 저장 공간을 절약해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 발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2부 때는 이제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SVD의 추가적인 특성과 거기서 활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일부 발표에 관련해서 질문이나 피드백 있으실까요? 피드백은 1, 2부 합쳐서 하는 걸로 하고 질문 없으시면은 10분 동안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발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될까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일부 파트에서는 SVD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이제 2부에서는 SVD의 활용, 그러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볼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앞서 일부 파트에서 설명해 주신 그 로우 랭크 어프로시메이션 이런 거 역시 SVD의 활용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에 이어서 리스트 스퀘어, 토탈 리스트 스퀘어, 그리고 이제 PCA 등 SVD의 그 또 다른 여러 이제 활용 측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몇 가지 띠어링들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약간 루즈할 수도 있긴 한데 그 이후 다룰 내용들의 이제 핵심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를 이제 M 곱하기 N 차원의 행렬, 그리고 어를 A의 랭크, 그리고 P는 min M, N, 그리고 이제 A의 0이 아닌 싱귤러 밸류의 개수를 이제 어리라고 할 때, 이 어림일은 이제 A의 랭크는 어리고, 즉 이제 0이 아닌 싱귤러 밸류들의 개수를 이제 어리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A의 이제 SVD를 적용한 형태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U와 V 트랜스포즈를 이루는 싱귤러 벡터들은 모두 이제 올동놈을 함으로 결국 이제 U와 V 트랜스포즈의 행렬은 풀 랭크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랭크 A는 랭크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되고, U랑 V 트랜스포즈가 풀 랭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랭크 시그마랑 같게 됩니다. 이때 이 랭크 시그마라는 행렬이 대각 행렬이기 때문에 이 랭크 시그마의 값이 이제 어리되는 것은 잔용하므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띠어림 1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띠어림은 그 레인지 A는 스팬 U1, U2 쭉 해가지고 U열이고, 더 레인은 스팬 VR 플러스 1, VR 플러스 2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VN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단은 레인지 시그마가 10, E1, E2, 그러니까 표준 벡터들을 모음해가지고 E열이 되고, 널 시그마는 10, E열 플러스 1 쭉 해가지고 EN이 되는 것은 이제 그 시그마가 대각 행렬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잔용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어른에 속하는 X 벡터 하나를 잡고 이것에 A를 곱했을 때 하고 이것을 SVD 형태로 써보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X가 되고, 되고 이 시그마 V 트랜스포즈 X까지 곱한 것을 Y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시그마의 레인지가 이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되니까 이 Y는 10, 2번부터 해가지고 이 열까지에 포함되는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Y 벡터의 형태를 써보면 이제 A1 쭉 해가지고 A열 0, 0, 0 되는 형태로 쓸 수 있고, 이 U 행렬은 U1, U2 쭉 해가지고 UM이 되는 이런 행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A1, U1 더하기 A2, U2 더하기 A열, U열이 되는데, 이 형태는 span U1, U2 쭉 해가지고 U열까지의 공간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그 띠어림 2의 이 레인지 A는 span U1, U2, U열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X를 span VR 플러스 1 해가지고 VN에 속하는 벡터라고 했을 때, 그러면 X를
A열 플러스 1 V열 플러스 1 더하기 해가지고 A열 AM VN이라는 그 선형대답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X는 이 시그마 V 트랜스포스 X로 썼을 때 이 V 트랜스포스 X 이 부분만 살펴보자면 V1의 트랜스포스, V2의 트랜스포스 쭉 해가지고 VN의 트랜스포스의 행렬이 되고 거기다 X를 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시그마의 널 공간이 ER 플러스 1 해가지고 EN 이 벡터들의 스팬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벡터에 이 시그마를 곱하면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띠어림 2의 두 번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레인지가 레인지요. 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인지 A라고 하면 네. AX들이 나올 수 있는 시합이라 생각하는 네. 너는 뭔가요? 너는 이제 0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는 뭐예요? 그 AX는 0이 되는 X1들을 이제 널 A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띠오림 3을 살펴보자면 A의 투놈은 시그마 1이고 A의 프리비너스 놈은 루트 시그마 1부터 루트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시그마 2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A의 투놈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의 투놈이 되고 그 U랑 V 트랜스포즈는 아까 살펴봤듯이 그 정규직구 행렬이고 그 놈의 길이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그마 투놈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A의 투놈의 정의가 X가 0이 아닐 때 X 놈분의 AX 놈을 최대로 하는 것을 찾는 것인데 그 시그마가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결국 시그마의 투놈은 시그마 맥스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비너스 놈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 프리비너스 놈은 시그마 프리비너스 놈이 되고 이것은 루트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1의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림 4에서 컨디션 넘버 A가 시그마 인분의 시그마 X라고 하였는데 그 저번 세션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컨디션 넘버를 A의 투놈 곱하기 A의 역행렬의 투놈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띠어림 3에서 그 살펴본 정의를 생각을 했을 때 이 A의 투놈은 시그마 맥스가 되고 이 A의 역행렬의 투놈은 이제 이따가 살펴볼 건데 소도 인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은 시그마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그마 맥스분의 시그마 민입니다. 그리고 이 티어림2의 내용은 이제 한번 TLS의 내용을 살펴볼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도 인버스 유사역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 인버스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에 대해서도 최대한 역행렬에 가까운 행렬을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역행렬을 정의할 때 어떤 행렬에 의해 그것의 역행렬을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는 행렬로 정의를 했습니다. 수도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렬에 의해 그것의 수도 인버스를 곱하면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도 인버스는 인버스와 마찬가지로 유일합니다. 그럼 이제 수도 인버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행렬의 수도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칼라와 대각 행렬의 수도 인버스를 구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0이 아닌 스칼라의 수도 인버스는 그 스칼라의 역수이며 0은 그대로 0이 됩니다. 대각 행렬의 수도 인버스의 경우 보시는 것과 같이 대각원서의 수도 인버스, 즉 역수를 취하고 트랜스포즈를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의 수도 인버스는 그냥 역행렬과 같게 됩니다. 수도 인버스는 대각 행렬과 가역인 행렬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렬 A의 수도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SVD를 통해 가역인 행렬과 대각 행렬로 A를 나눕니다. 그리고 전체의 수도 인버스를 취하면 순서가 바뀌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도 인버스를 통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도 인버스를 통해서 저희는 최소 제곱비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 A 트랜스포즈 B와 같은 굉장히 계산량이 많은 작업을 거쳐서 최소 제곱비를 구했지만 수도 인버스를 활용하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최소 제곱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최소 제곱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지는 이제 다음 써 있는 질문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최소 제곱비를 구한다는 이 ax 빼기 b의 norm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정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증명 과정 중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볼 부분이 이 두 번째 등호에서 ax b의 투놈의 제곱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U 트랜스포즈 행렬이 갑자기 곱해지게 됩니다. 이 U 트랜스포즈 행렬은 정규 직교 행렬이고, 그렇기 때문에 norm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등호가 이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x는 U 시그마의 수도 인버스 V 트랜스포즈 B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앞서 이제 정의한 일반적인 행렬의 수도 인버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리스트 스퀘어의 결과로부터 수도 인버스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A의 수도 인버스는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 A의 트랜스포즈입니다. 즉 SVD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A의 수도 인버스를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세션에서 저희는 이제 행렬의 컨디션 분모가 큰 경우 작은 컬티베이션에도 솔루션이 크게 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VD 후 가장 작은 K값을 0으로 만들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했습니다. 여기 예제를 보시면 지난주 컨디셔닝 부분에서 다루던 예제인데요. 마지막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보시면 수도 인버스 개념을 활용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예시는 이 B에 작은 컬티베이션을 더해서 이 틸다가 되는데,
이때 최종적인 해를 확인해 보시면 A의 수도 인버스 B와 A의 수도 인버스 B 틸다의 그 차이가 크게 됩니다. 이것은 그 작은 펄튜베이션에도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예시인데 예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AX는 B라는 식을 생각해 봤을 때 X는 A의 수도 인버스 B의 형태로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써보자면 시그마 싱귤러 밸류들이 0이 아닐 때 시그마 i분의 UI 벡터의 트랜스포즈는 B 벡터를 내적한 거에다가 VI 벡터를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시그마 i들의 개수가 엄청 작게 되면, 아니, 시그마 i의 값이 작게 되면은 그 개수가 커지게 되므로 조금의 펄튜베이션에도 이제 값이 크게 변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작은 시그널 분류를 이제 0으로 바뀐 것을 A의 햇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햇은 이러한 식의 형태를 표현했을 때 이제 그 시그마가 0인 것은 이 계산 과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 A보다 덜 센시티브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오른쪽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토탈 리스트 스퀘어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TLS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제 OLS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OLS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치수제곱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A는 바뀌지 않고 B만 열 공간으로 프로젝션 시켜서 솔루션을 구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수도 인버스를 통해 구한 최수제곱회도 OLS 방식으로 구해진 것입니다. OLS에서는 그 데이터 포인트들과 커브 간의 벌티컬 디스턴스를 최소화합니다. TLS는 OLS에서는 변화의 대상이 아니었던 A 행렬까지도 바꿔서 솔루션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TLS에서는 그 데이터 포인트들과 커브 간의 이 직교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TLS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렬 A를 랭크가 n인 n 곱하기 n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 B의 랭크는 n 플러스 1이 되고 이러한 이유는 AX는 B의 최소제곱회를 구하는 것이 되는데 이게 B가 A의 열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제곱회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의 랭크가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A, B를 SVD를 한 후 로얼 싱글러 밸류를 0으로 바꾸어서 랭크를 n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행렬을 A의 햇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햇 X는 Y가 되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A 햇 Y의 행렬 곱하기 X 마이너스 1 벡터가 되고 이것의 값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티어림 2에 의해서 X 마이너스 1 벡터는 A 햇 Y의 널 스페이스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햇 Y의 널 스페이스는 그 앞서 살펴봤던 티어림 2에 의해서 스팬 V의 n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1 벡터는 스팬 V의 n 플러스 1 안에 있고 X 마이너스 1은 이제 V n 플러스 1의 상형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 벡터가 아까 스팸 V n 플러스 1에 속한다고 했으므로 거기다 임의의 개수 A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마지막 원소가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V 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마이너스 v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v1, n 플러스 1 쭉 해가지고 vn, n 플러스 1 이러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TLS 예제인데 TLS 예제인데 그래서 아까 구한 공식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v,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분의 1 v1, n 플러스 1 해가지고 vn, n 플러스 1 이 공식을 이 문제에 따라 대입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n 플러스 1은 2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n은 1이 돼서 x는 vn 플러스 1 더의 트랜스포즈는 마이너스 0.707 마이너스 0.707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0.707 분의 1 마이너스 0.707 이렇게 쓸 수 있으므로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이제 OLS와 TLS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후 다룰 내용을 위해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았고 모두 익숙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예스 스터디를 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의 교재 중에 트랩된 책에 있는 책에 SVD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비교해 놓은 내용이 있길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의 특징은 비저 변환의 관점에서 봤을 때 D를 표준 기저들의 집합이라고 하고 V를 V1, Vn 벡터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U는 U1, UN 벡터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전이행렬의 정의에 따라서 V의 트랜스포즈는 P, B에서 V 기저로 가는 전이행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U는 P, U에서 D로 가는 전이행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이행렬이라는 것이 원래 넣는 벡터는 가만히 두고 축 좌표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U와 V의 벡터들은 모두 올도노멀함으로 벡터들의 길이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이행렬의 역할은 돌리는 역할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일부 파트에서 봤던 그림입니다. 이 1번 그림의 축을 이 1번 그림의 두 축을 1,0, 0,1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2번 그림의 축은 기저 변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은 SVD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각각의 정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SVD는 올동노멀한 베이스를 가지는 베이스로 이루어진 행렬들을 사용하고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벡터들로 구성된 베이시스를 사용합니다. 또한 SVD는 모든 매트릭스에 적용 가능하고 이게 직사각 모양일 때도 모든 매트리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은
A가 전방 행렬일지라도 모든 어떤 매트리스에는 이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SVD는 A 자체에 관한 문제일 때 주로 사용하고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은 A의 이터레이티드 폼에 관한 문제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걸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A 10승에 관한 걸 구할 때 이것을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사용하면 x 람다 x의 마이너스 1 x 람다 x의 마이너스 1 쭉 곱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x의 역행렬과 x가 만나게 되면은 단위 행렬이 등으로 x 람다 20승 x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더 계산이 간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VD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예시로 PC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수강하기 전이지만 그 회귀분석 수업에서 PCA를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이제 가볍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PCA, 즉 주성 분석은 차원 축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차원 축소는 이제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3차원 데이터일 때는 2차원으로 그리고 다음 그림과 같은 2차원 데이터일 때 새로운 집계하는 축 PC1, PC2를 잡으며 이 PC1의 축만을 살리고 이 데이터들을 PC1 축에 사상시킴으로써 1차원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차원 데이터는 계산 비용이 많고 분석에 필요한 시각화가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원 축소를 통해 계산 비용이 비교적 작고 준수한 성능을 보이는 저차원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차원 축소를 하더라도 원 데이터의 표현력을 잘 보존해야 하는데 이때 표현력을 잘 보존한다는 것은 분산을 최대로 하는 새로운 축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축은 데이터들의 분분산 행렬의 아이겐벡터가 되는데 이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데 SVD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분분산 행렬의 아이겐벡터가 PCA의 새로운 축, 그러니까 추측이 되는 수식적인 진단입니다. 여기서 ZI 벡터는 표본 데이터들의 위치이고 W 벡터는 임의로 잡은 단위 벡터이고 C는 분분산 행렬입니다. 이를 이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이 이 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n분의 1 이 식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의 이유는 그 PCA를 적용하기 전에 ZI 벡터들의 평균이 이제 0이 되도록 센터링을 먼저 거친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식의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최종 결론으로 CW는 람다 W 이러한 식을 얻게 되는데 CW는 람다 W가 되는 W가 이 식의 형태를 봤을 때 고유 벡터겠죠. 그래서 이 고유 벡터가 즉 이러한 고유 벡터가 분산을 최대로 하는 벡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겐벡터는 이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과 관련이 있는데 왜 SVD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는 공분산 행렬은 대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SVD를 사용한 결과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사용한 결과가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직교대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SVD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이클런과 같은 라이브러리에서 SVD의 계산 속도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의 계산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리스 데이터에 PCA를 적용하는 파이썬 코드인데 sklearn.디컴포지션 여기에서 PCA 함수를 풀어헤쳐 보면 SVD를 구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걸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볼 부분은 이러한 기존 4차원의 데이터에서 4개의 새로운 축을 만들었을 때 이 2개의 축만으로 저 수치들을 합쳐보면은 95% 이상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래서 이후 PCA 분석에서 축을 2개로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PCA의 파이썬 코드의 예시였고, 이상으로 2부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이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왜 그냥 프로파일 리스트하고 조금 좀 단가로 다른 느낌인데, 그러면은 프로파일 리스트 스퀘어가 OLS보다 좋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사전 조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할까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 공부하면서 뭔가 접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학부때 이제 친분주학과를 듣고 나와서 거기서도 뭔가 그런 그래프들을 그리고 리스케어 이런 것도 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토탈 리스케어에 대해서 처음 접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 쓰냐면은, 우리가 보통 회귀 분석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어, 사실 이 회귀 분석할 때 x가 우리가 지금 회귀 분석할 때 x가 그 기분이고 상수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런 걸로 식을 세우는데, 근데 사실 x도 우리가 관측하기 전엔, 그리고 기분하기 전에는 사실 변수일 수 있잖아요. 랜덤한 확률 변수일 수 있고, 우리가 단지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스몰 x라는 상수로 기분을 해서 그게 회귀식도 그리고 하는 거지. 그 사실 옵저베이션 하기 전에는 랜덤하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x가 그냥 상수로 주어졌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리스케어 할 때 이런 버티컬 디스턴스를 써서 이제 이 친구랑 이제 뭐 식이랑 사이에 이제 리스케어들을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토탈 리스케어 쓰는 경우는 이제 x가 s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이런 토탈 리스케어 방법으로 해가지고 뭔가 리스케어 거리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걸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 B뿐만 아니라 행렬 A도 바꿔서 솔루션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X는 B에서 이제 B만 뭔가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A도 뭔가 변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토탈 리스케어를 구하는 걸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그냥 버티컬일 때는 그냥 x가 상수로 기분일 때 많이 그냥 쓰는 것 같고, 그리고 x도 그냥
에러를 가지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토탈리 스퀘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쓴다고 본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있나요? 아니. TLS 수식으로 도해가는 과정하고 퍼센티지 디스턴스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OLS에서는 A는 변경하지 않는데 그 TLS는 A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아까 살펴본 예시를 보면은 이 T가 이제 A를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전체 SVD를 쓴 거기 때문에 TLS가 그래서 A도 그래서 TLS가 이제 A가 이제 A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OLS에서는 그 A 행렬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 X 값들이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vertical distance인 것 같고 그 TLS에서는 이제 A도 변화하기 때문에 X 값도 변화를 해가지고 이러한 X 값도 변하는 이러한 거리를 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OLS 찾을 때는 그냥 X 트랜스포스 X 전체 인버스 씌우고 뭐 X, Y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구하잖아요. 네. 네. TLS 같은 경우는 그런 식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구해지는 스플릿식한 과정이 궁금해서 질문을 해보거든요. 아, 과정이 아마 A, B 확률을 SV를 취하고 이 시그마를 취했을 때 이 시그마 분만 살펴보면은 시그마 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링크가 n 플러스 1라 했으니까 시그마 n 플러스 1까지는 상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0이 나오고 이때 여기서 시그마 n 플러스 1을 0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계산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바꾼 것을 정리한 게 A가 Y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를 제일 작은 로이스트 싱글 밸류를 0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만든 행렬이 이제 A hat Y고 그래서 그 A hat Y랑 X 마이너스 1이랑 행렬 곱해서 0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X를 구하는 건데 TLS의 해를 구하는 방식이라는 네, 맞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피드백 있으시면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드백 몇 개만 할게요.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가 안 들리죠. 제가 연결하면 되나요? 마이크? 안 들어. 마이크 여기에 네? 아, 여기 켜져 있어요? 음, 어, 좀 제가 말을 해야 이게 좀, 네, 시간이 떼어질 것 같아서 몇 개만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주가 아마 마지노선일 것 같고, 다음 주는 저도 거의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발제하시는 분들 파이팅! 그 발제를 할 때 사실 지금 생각이 든 게 좀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게 소스가 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걔가 헛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챗GPT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거기서 말하는 키워드를 구글에 또 검색을 해서 뭐 책이나 논문이나 그런 소스가 있으면 그걸 이제 소스로 따오는 거죠.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레퍼런스를 이제 써달라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이걸 레퍼런스를 잘 써주셨는데 사실 이게 약간 좀 스타일이 통일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웹사이트, 책 이런 게 다 섞여 있는데 APA라는 스타일이 있어요. APA라는 사이테이션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로 저희는 앞으로 통일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카톡에서도 공지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뭐 APA, 사이테이션, 뭐 제너레이터 이렇게 쓰면은 이제 다 책이냐 뭐 웹사이트냐 이런 거에 따라 나올 수가 있고 그 사이테이션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발제하시는 분들은 APA 스타일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부 첫 부분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매트릭스 L2 놈에 그리고 매트릭스의 프로비니어스 놈과 싱귤러 밸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이거에 좀 직관적인 의미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세션을 들으면서 컴퓨터를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챗GPT한테 L2놈과 이제 L2놈이 이제 A의 싱귤러 밸류의 가장 최대값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런 좋은 해석 방법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당히 일리가 있는 소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geometrically 뭐 A가 이제 선형 변환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A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매트릭스의 놈이라는 게 이 매트릭스가 얼마만큼 이렇게 뭐 좀 당겨주고 늘려주고 그런 변환을 얼만큼 많이 해줄 수 있냐 약간 그런 걸 재는 일종의 척도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뭐 변형을 하는데 저기 이제 이 장축의 길이가 라지스트 싱귤러 밸류고 매트릭스의 놈이 크다라는 거는 얘가 이게 선형 변환으로서 작용을 했을 때 이게 그렇게 많이 당겨지든지 늘려지든지 하는 건데 이게 싱귤러 밸류가 라지스트 싱귤러 밸류가 크면 클수록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놈과 그 싱귤러 밸류의
약간 그런 지오메트리컬한 관점에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챗GPT가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프로비니우스 놈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더니 뭐 여기 보면은 싱귤러 밸류가 프로비니우스 놈이 이제 그런 각각의 싱귤러 밸류가 여기 나와 있죠. 뭐 어떻게 얼마나 좀 당겨주고 이렇게 좀 퍼지게 하고 그런 걸 이제 싱귤러 밸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의 좀 종합적인 그런 걸 다 합쳐놓은 거를 이제 매저하는 그런 역할, 그런 놈이 이제 결국에 놈이 아까 얼마나 선형 변환으로서 이거를 스프레드를 시켜주고 이렇게 익스텐션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매저한다고 했으니까 그거의 관점에서 보면은 싱귤러 밸류 프로비니어스 놈은 이제 싱귤러 밸류들을 다 합쳐놓은 거를 스퀘어 루트 한 거랑 이게 어디 있었죠? 네, 여기 있죠. 이거 그냥 수식이 이제 좀 막 지오메트릭하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약간 이거 유클리디안 놈하고도 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세션을 듣다가도 좀 궁금한 점이 생긴다 하면은 바로 그냥 즉석에서 챗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싶은데 좀 뾰족한 방법이 없다. 발제 준비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발제를 하는 입장에서 또 이걸 챗GPT에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아, 이걸 내가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챗GPT한테 한번 물어봐 봐야겠다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뭐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면은 뭐 키워드를 이제 쳐봐서 뭐 예를 들면 뭐 싱귤러 밸류와 놈의 매트릭스 놈과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사이테이션이 가능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거기서 이제 발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로우 랭크 어프록시메이션에서 그 누가 이제 결국에 랭크 K보다 좀 작은 이제 누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얼마나 그 랭크 몇 개를 취할 거냐 그 두 개를 이제 취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언급이 되지 않은 거는 그러면 그 누를 취하는 기준이 어떤 게 있냐 이게 근데 사실 좀 중요한 디스커션이 되거든요.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정규 세션에서 답변량을 배울 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PCA를 할 때 우리가 프린시플 컴포넌트 몇 개를 이제 취하고 몇 개는 버릴 것인가 팩터 애널리시스를 할 때 팩터를 몇 개로 이제 선정을 하고 우리가 애널리시스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중요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플랫 한 번쯤은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데이터의 코베리언스 행렬에 아이건 밸류를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내려놔서 뭐 여기가 확 꺾이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까지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리테인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었죠. 뭐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간 선까지 위에 있는 놈까지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취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세 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취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이 빨간 선이 지금 아이건 밸류가 1보다 더 큰 거를 이제 잡는다는 건데 여기는 이게 카이저 크라이테리언이라는 그 기준으로 1보다 큰 아이건 밸류를 잡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카이저 크라이테리언 말고도 뭐 다른 크라이테리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패럴렐 애널리시스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사실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이제 말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대충 뭔지는 아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것 같다면 또 챗GPT를 쓰는 거죠. 그래서 패럴렐 애널리시스랑 스크립플랏 대해서 설명을 해줘 라고 하니까 스크립플랏은 뭐 제가 말한 대로 설명을 해주는 것 같고 패럴렐 애널리시스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그냥 무작위로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걔를 이제
걔의 이제 뭐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든 아이간 밸류를 구해서 그 아이간 밸류들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이 예를 들어 뭐 아이간 밸류 평균이 2라고 하면은 저희가 원래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아이간 밸류들 중에 2보다 큰 게 4개가 있다면은 4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취한다. 대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만들어진 매트릭스랑 비교를 해봐서 걔보다 좀 그런 거의 평균보다는 그 아이간 밸류가 커야 좀 유의미한 정보를 갖고 있다. 좀 랜덤 그런 관계성을 이제 담아내는 그런 어느 정도 유의미한 아이간 밸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만큼의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취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랜덤 매트릭스를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n by p 데이터셋에서 각각의 컬럼을 퍼뮤테이션을 해줘서 섞은 다음에 그 각각의 컬럼이 퍼뮤테이션이 된 데이터 매트릭스랑 아이간 밸류를 비교를 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이 많은 되게 리터레처가 있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실제로 뭐 논문 어떤 게 있냐면 뭐 아까 카이저 크라이테리아에서는 1보다 큰 아이간 밸류를 갖는 뭐 PC만큼 이제 취하겠다 뭐라고 했었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기서의 아이간 밸류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아이간 밸류가 아니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의 아이간 밸류를 쓰는데 1 플러스 어떤 좀 약간 이게 샘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잖아요. 저희가 결국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는 그런 샘플로부터 나온 그런 샘플링 바이어스를 좀 보정을 해서 1 플러스 이것만큼보다 더 큰 아이간 밸류를 취하겠다라는 아이디어인데 여기서 이거는 뭐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네요. 이 P랑 N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P랑 N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이게 N이 300인데 N이 P보다 작은 문제에서도 꽤 잘 작동을 하더라. 뭐 이런 논문도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 보면은 이거 트루 팩터 개수를 5개로 산정하고서 이걸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1000번 돌려본 건데 그 중에 89% 그러니까 890번은 그 팩터의 개수를 정확히 딱 예측을 에스티메이션을 한 거고 그 중에 1.9%는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했고 9.1%는 언더 에스티메이션을 했고 결과적으로 팩터의 개수 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1000번 돌려봤을 때 평균 팩터의 개수 에스티메이션 한 게 4.93이다 라고 하니까 이 n이 p보다 작은 문제 그러니까 p가 n보다 큰 문제에서도 뭐 이 기준에 따르면 이 아이간 밸류 그 트레시홀딩 그 커트 라인을 정하는 메소드가 뭐 잘 작동을 하더라 뭐 이런 논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기준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규 세션 때 정규 학기 세션 때 PCA랑 FA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좀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누를 아무렇게나 우리가 정하진 않는다. 그거를 정하는 기준이 있고 되게 다양한 기준이 있어서 뭐 논문까지도 많이 있더라. 이런 거를 이해하시고서 나중에 PCA든 FA든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질문 잘 보시. 아까 하나 말을 못했는데 다들 뭐 PCA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뭐 다음 학기에 배우긴 하겠지만은 네, 여기서 조금만 추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 지금 분산을 최대화하는 W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데이터가 임의로 있는데 얘네를 이제 제일 얘네 분산을 최대화하는 W를 찾는다는 게 이게 이거 축이라는 게 사실 잡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좌표라는 것도 사실 축에 따라서 다 바뀌잖아요.
만약에 이제 요 위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뭐 1,0이었으면 이 좌표로 잡으면 뭐 마이너스 뭐 3,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축은 어차피 나름이라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잘 설명하는 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W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 데이터랑 이 축이랑 내적을 하는 거를 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거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퍼스트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첫 번째 축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내적이 돼가지고 얘네가 내적이 돼서 나온 이 값들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0, 1, 얘네들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축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원형으로 돼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우리가 찾는 첫 번째 축이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별로 차이가 크지가 않겠죠. 값들 내려온 값들이. 근데 빨간색 같은 경우들은 분산이 크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산을 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축을 찾는 게 이제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가 하는 거라는 거를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피드백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이번 주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